사실 시대가 변하고 현대화되면서 네. 사라지는 직업들도 많고 반면에 또 생겨나는 직업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남다른 선택과 도전으로 흔치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모셨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뇌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반짝반짝 만들어드리는 국내 대표 브레인 트레이너 김대영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소개를 해주신 우리 김대영 씨. 네. 네. 저도 사실 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반가워요, 일단은. 네.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좀 알기 쉽게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키워지듯이 이런 두뇌 능력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향상된다는 신경가소성 이론이 나오면서요. 예. 두뇌 기능 및 두뇌 특성 평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두뇌 훈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두뇌 훈련 전문가를 말합니다. 네, 훈련 받으면 확실히 좋아지는 거죠. 네, 뇌를 갖고 계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모르겠네.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교육부 소관의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예. 그런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이름이 뭔가요? 네, 브레인 트레이너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분야의 자격증. 예. 네. 그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27회 시험을 이번에 3월에 시행을 합니다. 시행할 예정이고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일단 네. 뭐 직장으로 봐야 되나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요즘 이제 두뇌훈련센터라든가 아동발달센터, 집중력 센터 등에서 이런 전문적으로 활동하거나 또 창업도 가능하시고요. 창업이요? 네, 요즘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창업은 교육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특히 이제 네. 어린이들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기업체, 관공서 학교라든가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전문 기억력, 집중력 향상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고 특히 요즘은 우리 선생님처럼 또 의사, 간호사, 또 학교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분들이 직업에 이런 뇌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또 많이들 도전하고 계십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점점 우리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또 치매 환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들도 굉장히 뇌의 퇴화라든가 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훈련한다든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병원에 한번 오실랍니까? 가르쳐주세요. 브레인 트레이너 이제 자격증이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실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도전을 할 수가 있는가요? 뭐 자격 같은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네,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보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예. 아니면 이런 교육, 훈련, 상담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또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시면 네, 자격이 됩니다. 훈련 과정이 따로 있나요? 네. 네. 그 과정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리고 그러나요? 일단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쉽게 또 따기도 하시고요. 이게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필기시험이고 실기시험이고 그런가요? 네. 어.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 과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주로 두뇌 훈련 지도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인의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네, 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두뇌 훈련 지도법을 작성하십시오를 이제 지도를 이렇게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훈련을 받는 연령대에 따라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다. 이건 어떤 거예요? 네, 또 유아 같은 경우에는 두뇌 발달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청소년 학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집중력, 뭐니 해도 집중력,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업무 능력 향상, 그리고 이제 이런 장년, 노년 분들은 이런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건강을 위해서 예방도 또 되고. 네. 그러면 남녀노소 연령 불문 고객층이 다양하네요. 네,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네. 우리 아들이 중3인데요. 네. 학부모여서 흔히들 우리 엄마는 그래요. 작아 머리는 좋은데 공부 머리는 없는 것 그쵸. 같다. 이런 거 네. 하거든요. 집중력 키운다니까 그냥 마음이 귀가 혹 커지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겠어요. 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집중력인데요. 이제 두뇌 트레이닝에서는 우리의 뇌는 완벽하고, 네, 좋다. 모든 나쁜 뇌는 없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이런 발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잘못 활용하신 분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대영 선생님께서 뇌만 있으면 훈련이 가능하다 그러셨는데 사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오늘 여러 가지 좀 여기서 좀 어떻게 하는지 시연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가족, 예. 네, 오늘은 예. 이제 미국의 운동치료 전문가인 폴 데니슨이 이제 제창한 두뇌 체조라는 것 중에서 뇌 이제 체조요? 네. 좌우뇌 활성화 교차 체조를 좀, 예, 네. 예, 예. 일단 실제 활동을 통한 훈련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로 이제 어떻게 체조를 시킬 것인지 뭐, 궁금하네요. 예. 동작이 조금 괜찮으시면 크로스콜이라고 해서 이런 좌우뇌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체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학생들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은 굉장히 이런 감각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통한 이런 좌우뇌 활성화 교차 체조를 몇 가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네, 손이 이상이 없는지 오른손을 주먹 과이보 하시면 나의 자네가 이상이 없으신 거고요. 자, 왼손을 들어서 주먹 과이보 모두 이상이 없으시네요. 네, 먼저 가볍게 이렇게 예, 가슴 쪽으로 한번 두드려 보실래요? 두드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쓰러져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손은 두드려 주시고요. 왼손은 한번 쓸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바꿔 그러면 왼손은 두드리고 오른손은 쓸어 주시는 겁니다. 자, 두드리고 쓸어 주고 바꿔. 네. 자, 다시 바꿔. 네. 지금 막 이러시는 분이 계시고 이러시는 분이 같이 있는데요. 두드려주는데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먹과 보재기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좌측으로요. 왼손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은 엄지, 네, 왼손은 새끼를 해서 좌측으로 하신 다음에요. 제가 둘 하면 이게 반대로, 이번에는 우측으로, 왼손은 엄지손가락, 왼손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되시는 거. 하나 할 때는, 자, 좌측, 자, 둘 우측으로, 이게, 네, 아까 손이 이상이 없었는데, 네, 이게 말을 하나, 안 듣네요. 둘, 10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까 손이 네 정상인 것 같았는데 이게 좌우뇌의 이런 뇌량을 통한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통합이 되면서 아니, 그럼 이게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안 되는 거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이제 연습을 통해서 지금 좌우뇌가 이게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해주시면 하루에 5분에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자, 이번에는 이 엇갈려서 손가락을 한번 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제가 예, 핀 상태에서 엄지부터 하나씩 오므렸다가 이렇게 펴주시는 겁니다. 네. 아이고, 예. 쉽지. 이런데 이거는 잘 되시잖아요. 이제 왼손을 엄지를 오므린 채로 제가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세면 이 동작이 그대로 되셔야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이렇게 네 드셔야 됩니다. 저도 막 네 생방송이 처음이라 막 떨리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손가락을 오므린 채로 반대쪽으로 해주게 되면 손의 감각이 되게 발달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로 조금 네 어려운 동작인데요. 이제 아까 하셨던 주먹 과이 보재기를 하는데요. 항상 이기는 주먹 과이 보입니다. 네, 왼손이 이제 주먹 과이 보를 하면 오른손이 항상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왼손이 주먹이면 오른손이 보재기가 되시는 거고요. 왼손이 과이가 되면 네, 주먹이 되고 와 잘하십니다. 네, 보재기가 되면 과이가 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먹 과이 보. 네, 네, 다시 주먹 과이 보. 네, 노래를 같이 퐁당퐁당을 하면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자, 퐁당, 퐁당. 네, 손이 아까 정상이었는데, 이게, 네, 반대로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이 주먹이고, 왼손이 보재기가 되겠죠. 이제, 왼손이 오른손을 이기는 겁니다. 자, 주먹 하면, 자, 과이 하면 왼손이 주먹, 그 다음에 보재기 하면 과이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주먹, 네. 과이, 보, 네. 네. 왔다 주먹, 과이, 보. 네, 평상시에는 나의 뇌가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엇갈려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어느 뇌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네. 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동안의 학교라든가 거기에서는 계속 좌뇌와 우뇌를 따로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합이 조금 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오른손만 쓰고 오른손잡이분들은 또 왼손잡이분들은 왼손만 쓰는데 반대로 밥을 먹을 때도 뭐 왼손으로 먹어본다든가 네, 그림도 이렇게 같이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좀 전에 했던 거는 좌뇌와 우뇌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건가요? 그 서너 가지 동작들은? 같이 통합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교차 운동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 방법에 신체 활동 이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신체 활동 이외에도 네. 우리 두뇌 훈련은 여러 가지 시청각을 포함한 오감 자극을 이용하고요. 또 이런 신체 운동 그리고 심상. 우리 뇌는 이렇게 상상만 해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뭐 국가대표 운동선수, 양궁 선수들이 눈을 감고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해도 실제 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와 이런 사고력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체 운동 그리고 명상이랑 호흡도 이런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해주고요. 요즘은 이제 뇌파 조절을 통해서 이런 뉴로 피드백 훈련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필수 원장님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최근 들어서 2, 3년 사이에 제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명사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뭐가 생각이 명사. 명사. 그래, 단어가 예. 이름이 잘 안 떠오른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속하면 기억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이거 해야겠는데 좀 이거. 이정영 씨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단 말이. 예, 요거 하면 이제 이게 한마디로 뇌가 섹시해진다 이 말이죠. 예, 식스팩이 생기고 네.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어떤 하다가 더 스트레스 방법으로? 받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이거는 좀 집중력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러 가지 가장 기본이 우리 아나운서님들도 너무 잘 웃으시는데 우리 몸의 360개 근육 중에서 한 230개가 얼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이유 없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만 해도 우리의 뇌가 이렇게 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게 이제 그런 두 가지를 못 하거든요. 울면서도 웃지를 못하고 웃으면서 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계속 굿뉴스를 만들면 일단 생활 속에서 네, 좋은 그런 스트레스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뭐 아까 이제 아들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 집중력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됐다 뭐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접하시나요? 네. 실제로? 네, 그렇죠. 우리 좌우뇌가 네. 통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뇌가 이제 부분적으로 쓰이던 뇌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요즘은 이제 특히 학생들은 메타인지라고 해서 IQ는 성적의 한 5% 정도밖에 이 관련이 없는데 이제 메타인지는 한 20% 이상 이렇게 이제 성적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두뇌 트레이닝이 이런 메타인지를 굉장히 향상시킨다는 이런 보도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방송 보시고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네. 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전망과 더불어서 경쟁 약간의 의식은 그 가지지 마시고 네. 정보를 좀 팁을 좀 입장에서.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두뇌에 대해서 평상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일단 두뇌가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이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좀 바르게 이렇게 성장시키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